자, 오늘 다룰 기업은요, 바로바로 요즘 주가가 진짜 핫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혹시 이 비디오 테이프 기억나세요? 요즘은 진짜 안 쓰는데 그 PD님 자꾸 돌려봤던 그 빨간 비디오 이런 거. 네, 코스모 신소재 얘기하는데 웬 비디오 테이프냐? 이 코스모 신소재의 전신이 세한그룹, 이 세한그룹의 세한미디어였는데요. 주력 사업이 이 비디오 테이프와 섬유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한그룹은 어디서 나왔냐? 그 유명한 삼성입니다. 몰랐죠? 전 몰랐어요. 세한그룹은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둘째 아들 이창희 씨로부터 시작된 기업인데요. 이창희 씨가 마그네틱 미디어 코리아를 통해서 자기 사업을 일으키고 1977년 세한전자를 인수하면서 그 해에 증권시장에 상장했었고요. 마그네틱 미디어의 미국 지분까지 사들이면서 1980년 세한미디어가 출범했었죠. 하지만 외환위기와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수익성이 낮았던 사업 탓에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룹 세한그룹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한그룹 소속 계열사가 대부분 없어진 상태고요. 이 주력 회사였던 세한미디어가 2004년에는 토너 사업, 2006년 론스타, 그리고 2008년 골든브릿지 컨소시엄까지 이 사업도 시작하고 합병도 진행했었지만 모두 실패했죠. 그러면서 2010년 GS그룹의 반개 회사인 코스모 화학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오늘의 코스모 신소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주가는 5,400원대로 출발했었습니다. 이때 코스모 그룹은 세한미디어의 기존 사업 부서였던 기록미디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는데요. 기록미디어라는 부서가 원래 세한미디어에서 매출이 25%나 차지했던 꽤 큰 부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양산업이 됐다는 판단으로 과감하게 사업 중단을 결정했고요. 드디어 2차 전지 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화 물질에 집중하는데요. 디스플레이와 핸드폰에 사용되는 이 코팅 필름을 대체하는 E형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필름 사업에 새롭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첨단 소재 기업이 되고자 했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신기술을 막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가? 이런 생각에 대규모 설비 투자도 하고 확장도 하면서 돈을 좀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재무 건전성이 뚝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리 4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쓰고 맙니다. 당연히 이때 주가도 같이 내려갔겠죠. 처음에 첨단 산업 한다고 이 사람들의 기대를 진짜 한 몸에 받았었는데 영업 손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자 이건 기업의 기초 체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2015년 초에 2,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완전 암흑기였죠. 매각설 당연히 돌았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코스모 그룹 전반적으로 이 재무 리스크가 완전히 커지면서 코스모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요. 결국 위기를 견디지 못한 코스모 그룹은 코스모 신소재를 사모펀드에 매각합니다. 자, 그 이후부터가 중요하겠죠.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소재 기술에 다시 한번 주력하고 집중하고 갈고 닦고 정비합니다. 이 사모펀드의 자본 투자와 구조 조정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 드디어 흑자로 돌아서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도 주가가 2,000원대를 못 벗어납니다. 되게 아쉬운 일이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업 실적도 돌아오고 지금 이 업종도 미래가 굉장히 유망한데 일단 사놓을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2016년 중반부터 서서히 저점 탈출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2019년에 사모펀드는 이 코스모 신소재를 다시 코스모 그룹에 매각합니다. 이 매각으로 사모펀드가 상당한 수익을 거둔 걸로 기록되고 있고요. 이후 주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레벨이 됩니다. 2020년 이후부터 실적이 진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이 코스모 신소재의 2021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856억 원 그리고 325억 원입니다. 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58.8% 그리고 49.0% 증가한 거고요. 둘 다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확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거의 20배로 불어나게 되죠. 코스모 신소재의 시가총액은 2023년 3월 20일 기준으로 3조 5,310억 원이나 되는데요. 이게 3년 전인 2020년 3월 19일 1,447억 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4배나 커지게 됐습니다. 와우! 자, 요즘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NCM 양극재 생산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 기술력을 앞세워서 요즘은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세한미디어라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망했던 회사가 코스모 신소재라는 첨단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이렇게나 커진 건데요.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사모펀드의 도움으로 벗어나 이 사업이 반드시 미래 성장 산업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또 꾸준히 밀고 간 결과겠죠. 그리고 아마 분명히 이 위기의 역사를 함께 했을 투자자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요. 장기 투자다 하면 얼마나 오래 갖고 있어야 장기 투자일까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투자하는 동안 이렇게 회사의 실적도 안 좋고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보유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경영진과 함께 과감하게 본인이 생각한 이 미래의 유망한 산업에 투자하고 위기에도 굽히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다면 장기 투자의 고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경영진과 함께 회사의 주주로서 동반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전지와 양극재 같은 첨단 소재, 그리고 미래에 성장할 산업 기술들을 공부하고 코스모 신소재에 투자했던 분들, 최근 주가의 레벨업은 기다린 만큼의 결과에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한미디어는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경영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말았죠. 하지만 세한미디어를 딛고 다시 태어난 코스모 신소재는 과연 첨단 기술 기업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 바네요.